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멀티모달 프로젝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AI 허브에 나와 있는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했으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았는데요. 정확하게는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인데 이걸 영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구축 데이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허브 내용에 있는 내용이고요. 음성 및 모션 합성 데이터입니다. 구축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음성, 행동, 감정을 통합적으로 합성하기 위해서 만든 멀티모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를 이제 그 한 번에 모아서 그걸 데이터로 구축을 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음성과 모션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형식은 영상 플랫폼, 그 다음에 3D 형태, 여기서 모션이라고 하는 파트를 하기 위해서 3D 객체를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실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모션 캡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실제 이건 다 여러 가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상태를 위해서 실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구축 통제를 통해서 축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방법은 크게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립 리딩 음성 데이터와 음성 모션 합성 데이터 이 두 가지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구축을 했는데요. 하나의 파트가 요 입모양입니다. 즉 입모양에 따라서 음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하고 입모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음성하고 모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가만히 서서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 손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손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이렇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서 함께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즉 이런 말에 나오는 언어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이런 제스처에서 나오는 의미 전달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컴퓨터가 즉 인공지능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말은 어떻게 하는데 몸동작은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전체 구축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앞에서 늘 봤듯이 획득, 정제, 가공, 검사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 이제 데이터 획득 부분에서 실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상황들마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있는 3D 캡처 같은 경우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촬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고 이런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린 데이터고요. 그리고 실제 정제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션 그 캡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3D 모델을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자동으로 이제 수집이 되니까 굳이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모양을 찍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가공 단계에서 음성이라든지 이런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들을 했고 실제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획득 및 수집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기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에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라 타입, 스크립트 바라 여부, 성별, 연령, 전문가, 시나리오, 감정, 카메라 각도까지 다 고려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 타입에서는 혼자 얘기하는 것과 두 명이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스크립트 바라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 즉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의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황만 주고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그 모양이 좀 달라질 거고, 연령에 따라서 역시 모양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즉 연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구분을 했고, 시나리오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전체를 담을 수는 없고 한 일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거고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현도 뭐 다양한 형태의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표정,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경멸까지 해서 이 감정의 표현들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사방에서 표시를 했고요. 결국 4대 정도를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상황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획득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의 핵심, 그 중점이었고요. 실제 그 스크립트를 하는 때 좀 중요하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게, 스크립트 발화와 자유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가 자유로워야 되고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주제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내용들을 더 추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자원자들,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각각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뽑아내는 데이터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사전 준비 세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미지 획득을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카메라들을 위치를 하고 카메라의 4대의 위치에 따른 내용을 수집을 한 거죠. 이 굉장히 특수한 카메라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모션에 대한 위치 값들을 태깅을 하기 위한 이런 촬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파일을 구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그 공유 폴더에다가 이렇게 공유형 나스에다가 업로드해서 무결성을 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상황을 준비하는 데이터 수집 과정과 그다음에 실제 촬영을 하기 위한, 즉 녹취를 한다거나 촬영을 하기 위한 수집 과정,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뭐 다양하게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모션에 대한 데이터 정제 방법, 그 다음에 비디오 데이터의 정제 방법, 그 다음에 오디오를 이제 실제는 영상에서 오디오를 다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제라기보다는 오디오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션 데이터에서는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1차 정제를 하고, 이 사람의 움직임이 있죠. 스켈레톤을 추출 후 실제 시각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그 매칭 작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디오도 역시 동기화를 통해서 쭉 수집을 했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다행히 그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디오만 추출을 해가지고 영상과 매칭을 해서 사용을 했겠죠. 당연히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실제 작업을 할 때, 라벨링 작업을 할 때 발화에 대한 시선들을 그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각각의 정제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 기준에서는 동기화가 맞지 않은 부분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커 데이터가 소실되는, 즉 이게 사람의 몸에 우리 저기 혹시 아바타 보시면 얼굴에 이렇게 뭐 점 같은 거 찍거나 공 같은 거 다는 걸 이제 마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제외하시고, 추출되지 않은 것도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동기화되지 않은 부분들 제외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걸 이런 기준에서 없앴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축되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모양에 따라서 정제되는 기준과 방법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디오고 이건 오디오니까 두 개의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세 가지의 라벨링 기법과 정제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번에 싱글 모달 같은 경우, 즉 우리가 이미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트 전사 방법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고 뒤에 가시면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3배 정도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가공 파트에서는 실제 이제 모션 캡처 같은 경우에는 앞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동으로 센싱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나마 좀 수월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걸 태깅을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수월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영상에 붙이는 것도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하였고 데이터 가공을 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성을 전사하는 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별개의 거니까 원래 녹화를 한 내용에서 이걸 또 뽑아내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저작을 하기 위해서 구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음성 저작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사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양도 많고 각 파트별로 뭐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그 품질 검사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주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검사 관리자 영역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보면 여기가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품질 관리를 하고 각 파트별로 또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 검사자, 관리자 분들이 있고, 실제 워커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전체 품질 관리자가 구분적으로 더 관리를 해서 전문 검사자들을 이용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검사 관리 프로세스를 조직화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프로젝트를 하실 때 보면 이 역할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하지 않을 때는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롤을 정해서 구체화시켜서 가시화시켜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뭐 라벨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워커뿐만 아니라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분도 계시다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품질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그 검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를 시키고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갖추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검사를 하면서 이 검사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시트 형태로, 엑셀의 시트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했다라고 해요. 그래야 실제 문서화하는 것도 편하고 그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도
빠르게 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워커분들이 문제를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답변을 했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상하, 위, 아래 그 채널 그 프로세스 단계에서 각각의 검사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도 워커들도 실제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았는지 이런 문서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검사를 할 때 그 검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저작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태깅을 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저작 도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만드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노테이션 하는 라벨러의 역할일 때는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메뉴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났다가 내가 이걸 검사하는 사람의 입장에 되게 되면 메뉴에서 뭐 특정 기능들이 사라지고 뭐 메모장 같은 기능들이 이제 살아나서 이거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도구들이 함께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각각 역할에 맞는 도구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저작 검사 도구를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성 텍스트 부분인데요. 음성 텍스트 부분에서는 실제 검사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실제 단어 작성된 내용하고 같은지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플레이어 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그걸 통과했든지 실패했든지 반려하든지 이 내용들만 할 수 있는 전용 툴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딱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만든 3D 모델을 실제 2D 모델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그게 매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3D 캡처라고 하는 게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모션에 대한 입체적인 모양을 담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응용을 할 때 화면에서 보여지는 2D 비디오에서 이걸 매칭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매칭을 해주는 내용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실제 이게 매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자에게 쉬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구축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학습 모델 데이터셋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션에 대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는 음성 데이터와 모션 데이터, 그리고 음성 데이터와 모션 데이터를 각각 트레이닝과 테스트셋, 그리고 확인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완성을 했고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 모델에 맞는 학습 프로세스를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국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써먹었느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립 리딩 스마트 미러와 같은 이용을 할 수 있게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번에 그 립 리딩이라고 해서 입 모양에 맞춰서 그 음성을 취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스마트 미러 화면에 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내 입 모양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립 리딩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장애인들이 실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이게 좀 잘 뭐라고 그러죠? 이 발음이 좀 뭉개진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발음이 좀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런 입 모양의 교정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런데 스마트 미러를 뭐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발음이 잘 안 돼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번에 했던 립 리딩 말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아바타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즉 모델들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인공지능 아나운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입 모양이 뭐 영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일정하게 껌뻑껌뻑 거리기만 하면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질감이 생기는 내용에서 이걸 좀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발음에 맞는 입 모양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주면 좀 더 이질감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델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실제 스피치 캐릭터, 그 단순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과 비슷한 행동의 모션들을 위한 내용들 좀 더 나가서 로봇의 음성 모션 같은 것들도 활용할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학습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사용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앞번에 잠깐 봤던 인공지능 아바타의 그 입 모양에 대한 학습인데요. 결국 국내에 있는 하나 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그 입 모양으로 만든 모션들, 그 다음에 모션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가상 그 아나운서라고 하나요? 가상 안내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화되는 발음이랑 입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실제 여러분들도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 그 이질감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던 경우가 실제 사례로 발전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제에서 이 구축 과정에서 실제 사용이 됐던 기법들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에서는 크게 데이터의 형식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데이터가 있었고, 음성 데이터가 있었고, 이건 이제 라벨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킹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영상 데이터에서는 특정 구간에 있는 영상들을 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 이건 사람입니다, 아니면 입 모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입 모양을 태깅을 하고요. 음성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구간 정제를 이용을 해서 그 음성을 잘라내고 거기에 따른 발화의 전사 작업을 한 거죠. 타이핑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경멸인지 이런 내용까지 태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안에서 그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키포인트, 즉 앞번에 보신 모션에서 필요한 그 손, 발, 얼굴 모양, 다리 등의 위치들을 포인트를 통해서 사용을 한 거죠. 자,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분리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 구간 바운딩 박스 할 때도 앞번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다면 이미지 영상에서 배운 기법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음성 구간에서도 음성 텍스트에 해당되는 기본 과정, 그 필수 과정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런 음성 기준 텍스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 과정들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음성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 과정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학습이 준비되어 있던 내용을 사전에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참고를 하시면 좀 더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 정제와 음성 데이터 전사라고 하는 과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음성 데이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원시 데이터에서 노이즈나 배경이나 소음이나 녹음의 오류정을 제거하고 실제 그 필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세그멘테이션 분리를 통해서 개별 발화되는 발화를 추출하는 내용들이 합니다. 정확하게 그
단어나 그 대사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잘라낸다는 말씀이죠. 깨끗하게. 그래서 음성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잡음이나 왜곡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작업들이 실제 음성 정체 작업에서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딱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이걸 작업을 해야죠. 언어학에서 언어의 음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자화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자화 표기한다는 게 텍스트를 친다는 거죠.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에서 음성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텍스트 전사라고 합니다. 즉, 음성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인 거죠. 자,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는 내용을 타이핑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음성 데이터 가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걸 잘라내고 필요한 걸 들으면서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체 길이를 다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중에서 여기는 소음이 들어와서 표시가 된 거고, 여기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고, 자동차 소리고, 고양이 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고, 그래서 실제 작동을 할 때도 이걸 뭐 한 번 들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면서 그 작업들을 구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작 도구들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음성 텍스트 라벨링 과정을 한번 들어보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체 플레이를 쭉 하면서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발화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게 되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프레임의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 파일에 전반적인 길이가 있을 테니까 시작부터 몇 번째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로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음성 텍스트, 즉 음성 전사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영상 정제 구간인데요. 영상도 마찬가지 첫 번째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구간들을 찾아서 탐색을 한 다음에 그 필요한 구간들에 대한 시작과 마지막 부분, 즉 내가 필요한 구간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음성과 마찬가지 이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구용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시간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일 때는 싱글로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 즉 관측을 해야 되는 대상이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누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하나의 사람 혹은 이제 많아야 두 사람이니까 그 주고받는 형태이라서 하나의 레이어로 아마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간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와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내용들을 발생을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입모양을 바운딩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입모양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와 음성의 순서와 이런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루는, 이미지에서 다루는 그 바운딩 박스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을 사용을 했습니다.